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긍정하고 또 추천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를 하는 것도 청와대 문제입니다. 본인도 방금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떤 노력을 하실 네. 각오와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견해가 그 옳다라는 그런 전제는 일단 갖지 않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양한 의견을 그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겠다. 네. 현재는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아까 점심시간에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제가 확인하기로는요. 지금 그 카드 내역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 기간이 오래전 일이라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대납한 거는 맞죠? 남편이 모든 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대납한 거고 본인의 증권 계좌로 여행 경비를 받았다. 국가 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실무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끄떡끄떡 자료 가지고 오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갖고 오세요. 예. 주세요. 예,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행정처로부터 여비를 무슨 여비요? 국제화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국무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로 62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제가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후보자께서 공무로 여행을 한 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 출장비를 증권 계좌로 입금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증빙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에서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계좌를 제가 제 급여 그 증권 계좌로 제가 그 계좌 그 여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여행을 가시고 그 공무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증권 계좌로 받았어요? 그런 거죠? 팩트가. 제가 그 지출을 먼저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팩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행을 가시고 공무로 국가 세금으로 외국을 가시고 그 경비를 증권 계좌로 이체를 했다. 그게 팩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묻겠는데 네네. 그 공무상 출장 경비를 네.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뒤에 그걸 보전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돈 있는 사람은 출장도 못 가겠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상한데?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자료에 따라서 그 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 받는 식입니다. 네네. 두 자녀에 대한 다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후보자?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세무사 말하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 계속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번잡해진다. 이런 그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실무적인 그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네. 후보자까지 되신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문제 제기되는 마당에는 네네. 저는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더 네, 낫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대답을 납부하시겠다. 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건 충분히 뭐 의도적인 증여세 탈루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남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있어서 네,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서면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세무사한테 그
조언을 얻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네. 주신 거예요? 네네 자문을 받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네.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장남에 대해서는 안 냈어도 되고 오히려 장녀는 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미 2천만 원 청한 부분은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지금 송년이 돼서 다시 5천만 원을 문제에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법을 편의적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언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법률가로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게 참 의아스럽거든요.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거는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이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가 할게요. 시간을 만나서 남편이 구체적으로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그 본인이 비용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 나왔다면 이 경비를 쓰시고 법원행정처는 본인의 증권 계좌로 주식 620만 원을 7월 7일 입금시키고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 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태크 판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판결문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태크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 그럼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287%의 주식의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아, 관리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에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해명하십시오 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묻는 이유는 네, 법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진보 성향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한 그 자체가 법관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더 네네, 이야기하면 답변 기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법관은 재판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네.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네. 법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왜 했냐 이 말이야. 네. 법관 윤리 강령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네. 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런 법관 윤리 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런 주식 거래를 하고 이념 편향적인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냔 말이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기고 그동안 그 세세히 꼼꼼히 그 참 챙겨보지 않은 건 제 실수라고 있는 남편도 법관일 때부터 네. 그렇게 주식 거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법관인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런 행위를
연말에 적어도 재산 신고하면서는 알게 될 텐데 왜 그 남편한테 이게 판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의심받는다, 누가 우리 판결 믿겠냐,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왜 못해요? 예, 지금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긍정하고 또 추천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